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5동 국민의힘 지역구를 가진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는 오직 공만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사욕을 끊고 천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공직자의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시민 앞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맹세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공이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은 단지 당선을 위한 수단, 곧 사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청사 이전과 기업 유치는 민선 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 앞에서 천명한 안양시 미래 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행 속도와 방식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과연 지금도 유효한 건지, 이행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 건지, 실행 중이라는 그 과정은 공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시장님, 기업 유치 사업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안양시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나 현재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고, 시는 기업 저촉 외에는 구체적인 진척이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이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용역 중단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9월까지 용역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메리트가 뭔지, 또 기업이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9월까지 용역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품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중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단장이 올 1월에 공석된 이후 그 해당 지책은 약 5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단장은 기업 미팅과 유치 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실무의 그 핵심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사업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가 어떻게 전략 수립과 기업 협의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안양 기업의 유치, 기업 홍보와 입주기업 선정 전략 수립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기업 유치 단장은 많은 기업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280여 기업을 만났어요. 기관이나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 기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5개월이 넘도록 사업 컨트롤 타워가 공석이었다는 거는 제 말 끝나고 말씀하세요. 공석이었다는 거는 명백히 엄청난 직무의 공백입니다. 단장이 그 실무부서에서 분담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 조율과 방향성 조정은 단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단장이 공백 동안 무엇을 어떻게 실적이 추진됐습니까? 단장이 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단장은 많은 기업을 만나서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조언할 뿐이지 단장이 결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부서에서 신정장 전략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건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차질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시장님, 네. 제가 작년에도 이 기업주권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리스크가 뭐였냐면 신성장 전략과는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님 말 맞다나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는 전문가인 기업단장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단장이 공석이 됐는데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정책 결정은 그러면 기업단장이 안 했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실무부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혼자 알고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만났던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기업단장이 스스로 면직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내부 문제로 관둔 그 겁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중도에 사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 면직 시점부터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진행은 여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후속 촉시 없이 단장 자리를 비워둔다면 이건 조직 운영에서 상당히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재공모를 했고요. 내에서 아마 그동안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기업유치단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마 정상화됐기 때문에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서도 감을 잡고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지금쯤은 아마 많은 유치단장이 공모돼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면은 충분한 역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아무리 뭐 지금 말씀하신 대 정치 상황이 안 좋고 그랬다 그래도 기업은 계속 진행합니다. 정치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끌이고요. 예. 잠깐만요. 시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이 안 들더라도 물론 기업이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하고자 하는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만큼 불투명한 미래를 유치시키는 게 기업 유치단이고 신성장 전략과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역설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어떤 투자했다 소식을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아니 거의 시장님, 없었습니다. 아니 시장님은 우리가 내란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내란이 있었죠. 내란은 무슨 그 정치적 발언 그만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만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거로 넘어갈게요. 그 시장님 그 해당 인사 그 소위 얘기해서 그 기업 추진 단장이 SNS 활동을 보니까 이 양반이 그 과거에 그 안양시와 4차례에 걸쳐 미팅했던 기업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양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과정에서 만난 기업에 이직한다는 것은 그건 인사윤리와 공적 책임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장님, 이 사안 아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게 SN 활동에서 이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링크가 되면 거기는 비즈니스하고 채용 공고인데 그분이 아마 2월 달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퇴직한 인사가 기업과 4차례 미팅을 해서 그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거를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상 이해충돌 검토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전 기업 단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계약서 안 씁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관련 회사에 이직을 하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것들도 항조차가 없었습니까? 좀 방금 들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시장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죠. 시장님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심각한, 그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문제가 큰 거고요. 이런 걸 만약에 몰랐다는 우리 안양시 집행부도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책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그냥 넘기려고 그러한 시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책임을 넘기기가 아니고요. 지금 막 들어오면서 보고 받았다니까요. 시장님,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시장님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은 확인해보고 확인해 그렇죠. 보시고 만약에 그럼요. 이게 사실로 진짜 판명이 되잖아요. SN 활동에서 사실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책임 회피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은 몰라셨지만은 만약에 이 관련된 신성장 전략과에서 이거를 몰랐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정말 우리 인사 체계는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략이 없으면 시가 먼저 제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략은 실무 조직과 전문 인력 전제로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전략이 멈추고 기업 단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수요 파악과 제안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론 진행 과정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실무부에서 충분히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기업 미팅 실적이나 단장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이 만나자고 한 기업들도 제가 의정활동 요구서에 자료를 보면요. 제대로 제출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단장은 285개를 기업을 만났다. 신성장 전략과는 230개를 만났다. 시장님, 285개의 기업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중간중간에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근데 왜 신성장 전략과하고 단장이 만난 기업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개 아마 정도가? 신성장 전략가에서 조금 전에 보고 받아서 한 280여 개 기업이라고 정하는데요. 뭔가 좀 오차가 있었던 것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자료 줄 때는요, 단장은 285개였고, 그 다음에 그 신성장 전략가는 230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 받았을 때는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용역에 따라 모든 방향이 흔들리면 이게 시장님 공약 실행입니까? 용역사 실행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용역사 결과 보고를 보고 말하겠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공약은 시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업 유치하고 당연하지요. 시장이 공약했다지만 타당성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경제성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시가 주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의 기관인 용역사에다 의뢰해가지고 용역사가 가장 타당성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님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유하지요, 공유. 예.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용역은 시장님 그 정책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용역이 정책 결정을 한 듯한 그런 구조로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정책적인 중요한 수단이죠, 용역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지금 보니까 계속 시장님 말씀하시는 건 용역 결과를 봐야 된다, 용역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용역사가 정책 결정을 하는 구조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책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하겠습니까? 자, 현재 누가 지겠습니까? 현재 기업 유치 사업은 기업 유치 단장도 공석이 되고 전략도 중단이 되었으며 자문기구도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축 모두가 지금 작동이 좀 불확실한데
과연 이 상태에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좀 구체해 드릴까요? 짧게 사실은 해주세요. 시간이 없네요. 기업들이요. 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모든 게 올수록됐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하고 싶지만은 실무부서 또는 최고 책임자들이 의사결정 자체를 지겹거렸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것 자체도 많이 꺼렸습니다. 시장님, 그런 구조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우리가 시장님, 메리트 그거는 제안하겠습니까? 시장님 입장이고요. 저도 기업에서 12년 동안 있었어요. 숱한 불확실성에서도 기업이 투자하는 게 그게 기업 정신입니다. 이번 정치적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네. 그 뭐 용적이 동의할 수 없고요. 전략 없는 기업과 접촉만 반복되면 행정의 실적 기능이 상실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상 낭비와 행정 손실로 이어갑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안양에서 기업 유치가 전략이 그러면 시장님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응원하죠. 안 되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속도감이 없고. 속도감이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시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서 뒤에 뒤에 찬찬히 나오니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그럼요. 뒤에 찬찬히 나옵니다. 네. 지금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인센티브와는 작년에 비교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제한 없이 미팅만 이어졌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가 준비 부족 상태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그동안의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제시했던 무기가 좀 많았습니까?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그 시설 자금을요 저희가 좀 더 상향했습니다. 이자 차익 보완도 좀 하고요, 용자 규모도 좀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몇 프로 얼마 정도 올렸어요? 예, 60억에서 150억으로 변경했고요. 이자 차익분이 1%로 2%로 1%에서 2%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한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기업하고 계속 접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왜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요구했던 인센티브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님 자료에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방향에 참고 자료에 나왔을 걸로 합니다. 참고 자료에.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시의원이 시정 자료를 요구를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안들이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주면 우리가 인지하는 게 빠르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집행부만 알고 그냥 내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바라봤었을 때 이거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의원님의 참고 자료에 아마 첨삭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참고 자료 내용입니다. 시장님, 안양시는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으로 생활 밀접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등 신성장 비중이 낮고 4차 산업 관련 기업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안양 실정에. 특히 관내 사업체가 87%가 10명 미만의 소형 업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양시가 첨단 기업을 유치했을 만큼 우리가 산업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신성장 산업을 유치를 원한다면 시가 먼저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앵커 기업, 신성장 미래 혁신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87%에 대한 인프라 구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안 됐다고 단언할 수 없지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87%라고 말씀하신 87%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어렵습니다, 그게. 그죠? 이건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상공인도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지만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 제가 새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 써야 되겠다 87%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추경을 지금 좀 네.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고 4차 추진하고 있지 산업에 않습니까? 관련돼 있는 기업이 87%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기존에 그 인프라가 구성이 집행부가 좀 그 나서서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주면 나중에 기업 유칠 때보다도 좀 더 시너지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앵커 기업 좋죠. 경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기업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업 유치 저도 정말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앵커 기업만 한 군데만 유치했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과 함께 움직이는 협력업체, 인력, 연구기관까지 연결돼야 진짜 경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연계기업까지 유치할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앵커 기업 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유치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 공모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9월쯤까지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밟게 되면은 아마 응찰할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그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시작한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 공약인데 이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후보 기업 아이고, 리스트조차 의원님도 의정생활 하지만은요. 이게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답변 좀 행정이라는 하세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됩니까? 시장님,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 좀 하세요. 후보 리스트 기업조차 없는 상황에 과연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기업 유치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제 치매 노인 요양원 기공식 했거든요. 2018년 공약이었습니다. 보면 7년 만에 기공식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시간이 행정의 프로세싱 깁니다. 그게 지금 3년 만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까발려서 결과를 봐달라 하는 것은 너무 행정을 하시는 분이 무지하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민이 바라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 그 다음에 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 이게 사실상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공약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떤 면에서는 안양 시민들 이거 심한 고문입니다. 그렇게만 판단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안양 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것이 절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런 절차 과정에서 리스크들이 보이니까 문제입니다. 자, 시장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시청부지공사가 금년도에 1,450억, 1,500억이에요. 1,500억.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 건축비, 인건비가 모두 상승됩니다. 유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이 여기에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인센티브 했던 게 우리가 이런 악조건,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고정비용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무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고요. 작년에 공시지가가 4천억이었어요. 1년 사이에 10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시 재정의 여유가 있고 누구든지 더 많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지 않습니까? 시 재정은 갈수록 여러 개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한다는 것은 적정선은 문제 이해되고 시민도 공감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줬다라고 하면은 뒷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시장님, 예. 그 엄청난 혜택을 주라는 게 시장님 독단적으로 주라는 겁니까? 그건 합의해서 주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래서 시장이 판단 결정 못하기 때문에 용역 절차를 밟아서 용역사에서 이 정도 적당하겠습니다. 제안해주면 제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용역사가 3년이 됐는데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처음에, 시장님,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핵심이 부지 매각 아닙니까? 근데 처음 용역에 부지 매각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부지 매각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설계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업 유치 후에 선기업 유치 후 시청사 이전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런 인정합니다. 프로세스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지예요. 부지를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임대를 받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시기가는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고정비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면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투자하기가 더 불투명하죠. 그건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거 애당초부터 부지 매입이 계획서에 들어갔다면 지금 이러한 리스크들은 좀 없었을 거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가 선기업 유치, 그 다음에 후 청사 이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업 유치 절차가 선행 중입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가 이제 만안구하고 같이 이제 협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업 유치를 하고 여기 있는 돈으로 갖다가 만안구 청사를 져서 이전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리 못 잡아도 그 기간이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9순이 되고 제가 8순이 돼요. 물론 그거는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안양 시민들은 이겁니다. 기업 유치를 보다 더 빨리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동방성장이 됐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업 유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방 공모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할까요? 하세요. 10년, 20년 표현이 너무 과하고요. 저희가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금방 우리가 유치해서 어떤 기업이 여기를 시청사를 헐고 신축할 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터뷰를 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현재 시청사 수가 검의검 부지에 그 철거한 후에 시공 공사 끝나고 입주한 후에 철거가 아니고요. 우리는 제3회, 제4회 장소를 물색해서 임시로 시청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수요를, 그 니즈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고요. 기업 유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자, 추진 일정을 봐도 현실이 떨어집니다. 부지 매각, 그리고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고 그 뒤에 시청 부지 개발하겠다는 계획 맞잖아요. 최소한도 그게 2, 3년 걸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해도 실입주는 한참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마저도 절차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기업주라면 이러한 조건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맞춘 기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이 부지 매각에 있어서 기업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5년 분할 납부예요. 이게 전부 맞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용역을 받아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공감대 형성되게 되면 제가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닭이냐 오리냐 계속 좀 시장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3년 동안 그러한 용역가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 얘기만 한번 해드릴게요. 인센티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완주군의 그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형 투자는 최대 20억,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는 100억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부지 사업단 선장
선정, 그리고 인력도 그 완주군에서 기업에 맞게끔 바로바로 인력 수급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는 수도권 혜택 과밀 지역 제외 지역이라 공장이라든가 설립이라든가 정책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 있냐면 이주 근로자한테 1인당 1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업에게 설명을 해서 기업을 유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질문한 거와 인센티브가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양은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 각종 규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 세제 혜택 지방세 뺏기 못해요. 중앙에서 못 받습니다. 법인세 감면 못 받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국비 못 받습니다. 이래서 좀 더 안양시가 전향적으로 좀 과감하게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과감하게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완주군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전문성이. 거기는 태스크 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업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반해 안양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용역해서 이게 아니고 진짜 전투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시켜서 빨리 시청 이전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짧게 하세요. 시간 다 갔어요. 사실은 완주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지방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의 환경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을 비롯했던 옛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정말 규제가 많습니다. 법인세, 중과세 내고 있습니다. 땅값 비쌉니다. 어떤 기업이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내에서도 용인이나 화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요, 지가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안양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앵커 기업 또는 훌륭한 좋은 기업이 미래 핵심이 와야만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게. 그 얘기 이런 그 고충에 얘기는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아는데, 자, 그 정도로 안양이 앵커 기업 후보군을 선정하기가 악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거기에 더 맞게끔 우리가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용역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얘기 좀 나오지 그만하세요. 않습니까? 아니, 그 방향성은 집행부가 주는 거지 용역이 줍니까? 그래서 시장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실무비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시장님, 그 LH 사례를 보면 복합 및 일반 상용용지 5년 무이자 할부 1년 6개월까지 조건을 줘도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공공택지가 민간보다 저렴해도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양시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매각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대금 납부 조건 완화에 대한 안양시의 확실한 대안은 있어요? 그런 내용도 다 용역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9월 달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용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슨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경제성도 보고 타당성도 보고 해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 때문에 이거 할 거는 많은데 큰일 났네. 시장님, 짧게 해주세요. 기업 유치 계획이 정체되면서 시청사 이전도 흔들리고 있고 결국 만안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2010년도에 농립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을 1,200억에
투입을 했어요. 그 이후 유지관리비, 용역비도 수십억 들어갔지만 전 사실상 지금까지 이거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놔둘 거예요? 뭐 아침에 오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그 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좀 이 말씀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전보다 좀 짧게 굵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모르는 시민이 봤을 때는 그다음에 용역관리비가 수십억 들어갔다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금액은 자료 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억이죠. 수십억 들어갔다 표현이 20억도 수십억이지 뭐 그래요.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도 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APAP 하면서 시설 환경 개선도 했습니다. 이런 비용이 포함됐던 것이지 용역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시장님. 뭐 시장님하고 계속 얘기해야 시장님 뭐 일단은 뭐 9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님, 지금까지 시민들은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정작 사업의 방향과 계획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막연한 기대와 헛된 희망을 안겨준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말로 희망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 시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은 프로세스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9월 달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제가 이 질의를 또 할 거거든요. 그 9월 달 용역 보고. 근데 상당히 오늘 제가 좀 안타깝네요. 시장님 그냥 용역 보고. 아, 시장님 생각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난 이러는 방향으로 가겠다. 안양 시민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용역 결과보다 시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집행부가. 근데 잠깐만 용역 결과 하면은 그거 참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몰아붙이지 마시고.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해서 질의한 데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전문가 그룹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시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피의자 신분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 아니고. 높은가요? 그래서 그게? 아, 제가 시장님이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좀 웃네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시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자, 수고하셨어요.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장이 제인입니까? 아니, 시장님 제가 뭐 경고망동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들어가셔요. 고생하셨어요. 마무리해야 돼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요, 그게 시장이 하수인입니까? 아니, 시장님, 제가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아니,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시민이라는 게 잘못 얘기한 아니, 겁니까? 목소리를 낮춰서 하십시오 해서 그게. 아, 제가 목소리가 컸어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 가지고 그런 거 노용하지 완급 조절을 마시고. 해야죠. 네,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김정중 의원님 저기 답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으신 거죠? 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안양의 미래가 밝게 성장하기를 꿈꾸는 안양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이 공약에 대해 진정성과 행정 책임성을 묻는 주민의 대표로서 응당해야 할 간절한 호소이자 요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기업 유치와 시청이자는 중대한 약속 그 자체가 안양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은 단지 구호 명분만 물러서선 안 되며 계획 실행 책임이라는 행정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스스로 내세운 민선 8기 핵심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본인은 그 결과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왜 그런지, 일정이 지연되면 어느 시점이 무엇을 할 건지, 기업 유치가 불발되면 대안이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것을 분명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로만 시간을 끌고 실질적 성과가 없이 임기를 넘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장님에게 귀속됩니다. 시민은 시장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입니다. 시장님,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마무리하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시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 번 잃으면 깊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